신데레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PLS-SM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atent Variable, Indicator, Measurement Error, Structural Error, Exogenous Variable, Endogenous Variable, Measurement Model, Structural Model 이런 등등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단순 구조 방정식 모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화면에 보시면 요 부분은 뭐냐면 화살표가 측정 변수에서 잠재 변수로 이렇게 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고 불러요. 형성적 측정 모델. 이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 보시면은 에러가 없어요. 측정 오차가 없어요. 여기서는 측정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밑에 모형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를 지금 보시면은 요 모형을 한번 보세요. 요 모형을 보시면은 이것도 측정 모델인데 IQ 측정 모델을 보니까 측정 변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잠재 변수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즉 어떻게 갔어요? 나갔죠. 이런 모델을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부르잖아요. 반영적 측정 모델. 반영적 측정 모델의 경우에는 측정 오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측정 오차가 있어요. 측정 오차가 있습니다. 측정 오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측정 오차가 존재한다. 반영적 측정 모델에서는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단일 측정 변수, 측정 변수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측정 오차가 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는 사실은 이제 이거를 또 잘 자세히 보시면 뭐예요? 외생 변수가 내생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관계를 우리가 구조 모델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표시를 하는데 이 변수가 이 변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변수가 이 변수에 지금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차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변수 이거가 다시 여기에 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구조차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구조차가 존재해요. 그런데 스마트 PLS에서는 이런 구조차나 측정오차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표시를 그림 그리기 할 때 아예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PLS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PLS SM 알고리즘을 돌리고 나면 실행하고 나면 거기에 잔차가 계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측정 오차의 영향력이 이 모델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내부적으로 그냥 내장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표시되지 않지만 안에서는 돌아가고 있어요. 이 잔차 계산도 하고 있고 오차도 계산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모형에서 잠재 변수는 요거 세 개, 네 개가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시작점에 있는 변수를 우리가 외생 변수라고 부르고요. 안쪽에 있는 이제 시작점 말고 안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이런 모델을 이런 뭐 측정 모델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내생 변수라고 해요. 이런 변수를 내생 변수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거를 외생 잠재 변수라고 부르고 이쪽을 내생 잠재 변수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것들은 측정 오차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이런 측정 오차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요걸 구조 오차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요런 모델은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고 불렀고, 요런 모델은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불렀고요. 요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부, 외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외부 모델은 측정 모델을 말하는 거고요. 내부 모델은 이제 우리가 어, 여기가 내부가 되겠죠. 내부 모델이 잘못됐네요. 이 내부 모델은 뭐냐면 구조 모델이라고 돼요. 이거를 내부 모델을 구조 모델이라고 주로
구조방정식 모델링 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구조 모델이라고 해요. 이거를 왜냐하면 여기 요 변수, 요 변수, 요 변수, 요 변수가 제가 점선으로 좀 안에 박스로 표시했잖아요. 안에 보니까 변수 간의 관계죠. 잠재 변수, 즉 영구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조 모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 모델이라고 하고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부 모델이라고 그래요. 내부 모델. 그래서 영어로는 이너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모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측정 모델이 있는데, 이 측정 모델은 뭐냐면, 이게 보면 다 이게 이제 점선 밖에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점선 밖에 있어서 이거를 지금 외부 모델이라고 그래요. 외부 모델이라고 하고, 이거를 아우터 모델이라고 해요. 영어로 아우터 모델.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측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측정 모델이죠. 외부 모델은 우리가 측정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또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했던 거를 좀 한 판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가 특징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측정 오차가 이렇게 없어요. 측정 오차가 없고요. 그다음에 구조 오차도 표시가 없어요. 여기 구조 오차 없죠? 내생 배수인데 구조 오차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 PLS에서 PLS SM을 이제 그림 그릴 때는 이런 것들을 오차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방금 전에는 제가 오차 있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이해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PLS SM 모델링을 할 때는 지금 화면 그림 1-6과 같이 이렇게 그려서 실제로 분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용어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측정 모델은 이제 무슨 모델이냐면 이 두 가지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형성적 측정 모델이에요. 측정 모델. 이 형성적 측정 모델인데 여기에 보면 W로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여기 W 이렇게 W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 경로 개수잖아요. 사실은. 그죠? 요 경로의 경로 개수인데 이 경로 개수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는 요때는 아우터 웨이트를 써요. 웨이트. 아우터 웨이트. 그래서 이 W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이 형성적 측정 모델의 경로 개수는 외부 가중치라고 그런 해석할 수가 있겠죠. 외부 가중치. 외부 가중치라고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 경로 개수는 외부 가중치다. W로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잘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반영적 측정 모델이잖아요. 이 반영적 측정 모델인데 측정 모델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화살표 나갔고 여기 L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외부 적재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로 개수를 뭐라고 부른다? 외부 적재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아우터 밖에 있잖아요. 구조 모델 밖에 있어서 아우터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아우터 로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L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일정 모델에서 경로 개수는 외부 적재치다. L로 표시한다. 아우터 로딩이다. 영어로도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P 이렇게 P1, P2, 이렇게 있어요. 2, 3 있는데 이게 경로 개수 이거를 가설 경로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경로 개수라고 이제 부를 수는 있어요. 이것도 경로 개수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패스 코에피션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스라는 말 써요. 패스
e피, e피, efficient 이렇게 해서 경로 개수라는 말을 쓰는데 이 P자 약자로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구조구 모델에서 경로 개수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좀 잘 하셔야지만 앞으로 이 모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면 제가 잠재 변수는 뭐라고 불렀어요? 연구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연구 변수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잠재 변인, 부인, 구성 개념, 차원, 또 요인, 뭐 이론 변수 이렇게 다 쓸 수 있는데 주로 구조방정식에서는 잠재 변수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많이 쓰고 이거를 원으로 이렇게 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사용 기호는. 그리고 이 원에 이제 우리가 특정 변수가 이렇게 붙을 수 있잖아요. 이 원에 특정 변수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데 이 붙어 있는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측정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인디케이터라고도 많이 불러요. 인디케이터 또는 measured variable 인디케이터 이렇게 많이 쓰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또 매니페스트 베리블이라고도 책에서 쓰고 있으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설문 문항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설문지법을 사용했을 때는 이 하나하나가 다 설문 문항에 해당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설문 문항들이 어떤 개념, 연구 변수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측정 변수는 이게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생 변수하고 내생 변수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외생 변수하고 내생 변수 개념이 있는데 어떤 이제 모형이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하면은 이런 모형이 있어요. 연구 모형인데 여기 시작점에 있는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잖아요. 시작점에 있는 변수를 우리가 외생 변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즉 이쪽 안쪽, 즉 시작점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시간적으로도 후쪽이에요, 뒤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생변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내생변수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이제 표시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드렸는데 화살표를 이렇게 여기 잠재변수 나가는 걸 이렇게 표시해줬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이런 형태가 바로 외생변수고 화살표를 또 받는 변수들이잖아요. 이거 화살표 받고 있고, 이것도 지금 화살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이게 바로 이제 내생 변수다. 인도제너스 베리어블, 엑소제너스 베리어블, 이렇게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측정오차, 구조오차, 지금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측정오차, 구조오차는 PLS, SM에서는 사실은 쓰지 않는 용어예요. 이건 필요 없어요. 왜? 이걸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서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거는 CBSM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 PLS가 CBSM을 이제 통합시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 CBSM에서는 이런 것들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에라톤도 표시해줘야 되고요. 구조차, 측정오차와 구조차를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모델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 번 이제 사용을 했는데 측정 모델이라는 개념도 이제 설명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측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변수 하나에 연구 변수 하나에 측정 모델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잠재 변수, 연구 변수라고 하고 즉 이걸 측정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전체를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 관계로 구성된 모델을 우리가 측정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제 방향에 따라서 이제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예요? 관형적 측정 모델이고 이렇게 안으로 잠재 변수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화살표가 측정 변수에서 들어오면 이거를 형성적 측정 모델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구조 모델은 뭐냐면 이제 외부 모델에서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변수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측정 모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내부 모델에서는 이제 뭐예요? 변수와 변수만 연결하잖아요.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제 스트럭처럴 모델이고 구조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반영적 측정과 형성적 측정 변수가 있는데 형성적 측정 이게 일부 반영적 측정 모델이면 이 변수들은 반영적 측정 변수고요. 여기 이 변수가
형성적 측정 모델이니까 요것들은 뭐예요? 다 요것들은 다 당연히 이제 형성적 측정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제 인과관계라고 이제 부르는데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렇게 표시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화살표, 변수와 변수 사이를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게 인과관계 표시하는 거예요. 원인 결과 관계를 표시하고요. 또는 뭐뭐가 뭐뭐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이 CR이 SAT에 미치는 영향 관계 이런 거를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이제 부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은 뭐예요? 이 그림은 비재규 모델이에요. 재규 모델. 비재규 모델은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갔잖아요. 두 가지로. 어떤 연구자들은 예를 들어서 A 변수가 B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뭐 측정 변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도 뭐 측정 변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연구자들은 아니야. B에서 A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게 두 가지 화살표가 이렇게 동시에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비재규 모델이라고 하고, 이거는 CBSM에서 사용되는 모델이에요. CBSM에서 가능한 모델이에요. 즉,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A몰스에서 주로 이런 이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재규 모델이 A몰스에서 가능하다. 그것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스마트 피레스는 비재규 모델이 아니잖아요. 무슨 모델이에요? 지우고요. 음, 스마트 PLS는 기본적으로 PLS SM이잖아요. 스마트 PLS는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 방법에서는 모델을 간의 관계를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렇게 이쪽에도 있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변수 간의 관계를 한 방향으로, 양방향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단방향 인과관계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비지계무들은 쌍방향 인과관계로 볼 수 있고 이런 모델은 뭐예요? 단방향 인과관계죠. 이렇게 단방향. 이렇게 돼 있는 모델을 우리가 재규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규 모델.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리커시브 모델 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재규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규 모델. 그래서 우리 스마트 PLS에서는 PLS SM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규 모델을 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밖에 사용 안 된다는 거고 CBSM 모듈을 사용할 때는 비재규 모델도 가능하다. 그거를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6강 PLS SM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